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대장주엔 꼬리주 어떤 종목들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주엔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 두 종목이 들어와 있죠. GSPN셀 그리고 ISC가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들어와 있고 에코 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다. 조금 남다르게 봐야 할까? 아니면 오늘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GSPNL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에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일본 여행 가지 마. 일본 유학도 가지 마. 결국엔 이제 일본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행을 못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으로 여행객들이 더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호텔 관광 카지노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어제 시간에 넥스트레이드 종목 중에서 GSPNL, 그다음에 서부 T&D 말씀을 드릴 때 함께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언지를 드렸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기가 막힌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지지유 반등이 최근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 2주일 정도의 횡보 이후에 강한 상승,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반등 수급의 가장 주된 수급이 연기금 중심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GSPNL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에서 인적 분할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다음에 파르나스 호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그다음에 삼성동의 파르나스, 이런 것들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GSPNL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날 때 5성급보다는 4성급 정도, 그럼 서부 T&D도 오늘 강했던 이유,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텍스 리펀, 텍스 환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본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아임차트의 시초가 공략주 2선으로 GSPNL하고 서부 T&D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라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차별화가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끝으로 보신다면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려보면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오거든요. 여기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만 이 선 위에서는 조정 흐름들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 선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요. 위로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목표가를요. 한 55,000원 정도 수급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5,000원 GSPNL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조금 더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지은 파트너의 대장주는 ISC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탄력 있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박스권을 좀 탈피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어요. 기세주라고 또 보여지는데 이 종목 내일도 추가 상승 흐름 이어질까요? 제가 어제는 마이너스여도 괜찮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따뜻한 하늘색 소재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관점에서 제가 금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 ISC를 단순하게 종목의 이야기보다 시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경제방송을 시청할 때는요. 이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 종목은 괜찮은 걸까라는 관점에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곤 했었습니다. 제가 감정금융 큐레이터인 만큼 오늘 한일령에 관련해서도 또 개별 이슈로 큰 상승을 준 종목들도 많지만 시장의 본질적인 방향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제가 ISC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의 본질은요.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피터 틸까지 엔비디아 지분 매도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어제와 다르게 버블 아니냐라는 공포가 좀 즉각적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마존도 AI와 이 KPX 확대를 위해서 회사
시가채 150달러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AI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산업이다. 즉 AI가 돈이 되는 것이냐 비싸느냐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죠. 이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시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우려가 한 번 더 번진 것이 시장에 패닉이 왔고 투자자들은 잠시 판단을 보류했다라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에서 계속 금리 가지고 포모를 유발을 합니다. 이 윌러라는 인사는 계속 연내 인상, 그러니까 연내 흐름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제퍼슨이라는 인사는 인사 신중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매파절임 발언에 때문에 이 시장은 그럼 12월 달은 동결이겠네라고 해석을 했는데 당장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방향이 아니라 이 속도가 안 보인다라는 게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오늘 메모리 인플레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흐름에 대해서 이 인플레는 금리 인하를 단기적으로는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방법은 달라도 똑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이창용 총재의 BBC 인터뷰 내용 중에 이 관세 영향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이런 타이밍과 엇갈리는 반영에 이제 보도가 되었고 네. 그 타이밍이 지수 하락을 조금 더 부추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ISC라든지 세크, 그다음 이옥테크닉스 등등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은 보합 또는 강세를 유지했다라는 점인데요. 또 장중과 장 막판에는 로봇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HBM4 가격 인상 뉴스가 나오면서 테스트 공정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팩트고 메모리가 늘면 이 생산보다는 테스트가 먼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 첫 번째 관문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바로 ISC고요. 이 AI 서버의 CAPEX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은 속도 조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공정은 멈출 수가 없겠죠. 그 검사를 ISC가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연이어서 계속 고점을 그려가는 모습이지만 이 고점 또한 이 주봉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폭이 더 남아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으나 구조적인 방향은 10만 원대까지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네. 우리가 밀릴 수 있는 가격대는 9만 원에서 8만 원 기회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 살펴드렸고요. 꼬리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허반석 파트너의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거는 지금 포트에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관련돼서 무증의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증을 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또 상승 흐름이 좀 제법 많이 나왔었던 D&D라든가 G2G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떠오르는데 네.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지금 구간 눌림을 딛고 좀 일어설 수 있을까요? 네, G2G 바이오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무증 발표하기 전에 네. 말씀을 드렸었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무증 발표 이후에 추가 상장 매물 소화가 끝났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61선, 121선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매집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꼬리주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래 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렸습니다. 장중 저점으로는 9% 이상 빠졌다가 종가를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소외되거나 시장 분위기에 하소연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올라갈 때는 지들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네. 왜 떨어질 때 다 같이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 거야? 올라가는 종목만 떨어지면 되지. 라는 흐름 속에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9% 빠질 때 더 내려갈 곳이 없는데 라던 종목이 바로 플러스 전환하고 3%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한 12%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오늘의 매도한 물량이 거의 마지막 손절 물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신약 연구개발 기업이고요. HK 이노웨는 K캡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P캡 위산 유발 소화기 질환 치료제 이중 표적 항암제 개발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온 이 구간이 결국엔 상승의 시그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꼬리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60일 목전에서 지지 흐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긴 아래 꼬리가 상승 출발의 신호탄이 될 것 같고요. 15,000원 위에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상승 탄력도가 이제 막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꼬리주 온코닉 테라퓨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의 꼬리지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자, 일단 속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과 UAE 자,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I, 우주, 그리고 원전 기술 등 협력 강화 관련돼서 MOU 체결 7건이 체결되었다라는 속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시장 흐름이 좀 긍정적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지만 오늘 같은 날 정말 좀 아쉬웠다. 그냥 밀어버리기만 했던 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또 설명하면서 좀 사람은 아팠던 방식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고통은 또 다른 언어의 공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에코프로를 꼬리주로 들고 오게 되면서 에코프로의 상승 흐름이 좀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심리의 정점을 보여준 종목인 듯합니다. 이 하락장에서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건요. 과거 상승주입니다. 현재 공매도 상위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좋은 성장 스토리와 그다음 기업 스토리, 즉 이 4개의 분기 모두 실적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팩트는 맞고요. 이 니켈과 양극재 수요도 구조적으로 증가 중이다라는 팩트도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이 가능성보다는 패닉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납작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등의 씨앗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기도 한데요. 이 반등할 준비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종목이 하락하는 동안 오늘 미래나노텍, 한농화성, LNF, 삼성 SDI 등의 오전에 잠깐 튀었지만 강했던 흐름이 너무 의미 있게 느껴졌고요. 오늘 장중에는 링크솔루션, DIC 등 로봇과 2차 전지가 함께 결합된 배터리 관련의 로봇주들도 슈팅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장 막판에는 지금 로봇주들이 시간 외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이 또한 암묵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리튬주들도 공급 불확실성에 장중 내내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했죠. 실제로 어제 심야 토크에서 어제의 상승분만큼 오늘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제의 상승에 확신을 더 두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심리의 바닥이 확인됐으니까 지금의 연속적인 하락의 상승 과정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의 자리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지금 8만 원대까지는 내려온 모습입니다.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이 8만 1,000원대까지는 지켜줘야지 되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린 만큼 지금 하락을 저는 기회의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9만 원부터 단기적으로라도 10만 원대까지는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힘차게 한번 날아오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방금 속보 좀 전해드리면서 우리 해방석 파트너. 네. 일단 지금 거기 가서 MOU가 이제 7건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느 쪽으로 좀 지켜보면 더 좋을까요? 지금 이번 주에 유독 반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우주항공입니다. AI 우주항공 원전 관련된 MOU 체결인데 제 눈에는 우주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한빛 나노 우리나라의 첫 민간 우주 발사체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간다면 27일 목요일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UAE, 이집트 이쪽 G20 순방 기간 동안에 새로운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복된 재료 속에서는 분명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데 그 안에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본다면 어제부터 이노스페이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RFHS나 RF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우주 위성 탑재체 국책 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스피어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중복 모멘텀이 있다. 일정으로 따져본다면 일요일 한빛나노 우주 발사체 발사, 그리고 27일 목요일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어디다가 메모를 해놓으시고 네. 그 안에서 종목들도 불려드렸으니까요. 이 모멘텀 플레이는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버튼을 살짝 누른 것 같아요. 일정을 다 그렇게 외우고 계시면서 속속들이 좀 살펴주신 것 같아요. 채팅방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지 식사하고 왔다고. 그럼요. 밥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요거 속보 딱 뜬 거 보고 나서 요거 요렇게 요리하면 맛있겠다 하는 뭐
부분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 포트에는 RFHIC랑 담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과 원전은 12거래일 동안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는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와 방산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면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RFHIC입니다. 네. 그래서 간접 핵심 부품주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실제로 오늘 오전장 일당백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방산에 관련된 종목들 이 세 개의 교차점이 옮겨져 있는 종목들 저희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진짜 주식 일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속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Q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은 과연 어디일까요? 라고 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자, 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마에스트로 허반석 파트너의 답은 외국인의 선물. 자, 계속해서 외인들의 수급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죠. 환율도 곁들여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주식 미식가 우리 박지은 파트너 21선 회복 그리고 기세 복귀 61선 이탈 방어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박지은 파트너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21선 생명선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관련해서 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이지만 사실 비중 전략을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항상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다만 얼굴 튜닝은 빼고다. 이렇게 네. 재미있게 설명을 저도 안 드리는데 했습니다. 네. 제가 변동장에서도 이 상승장에서는 비중이 곧 전략이다. 그러니까 변동장이건 상승장이건 내 마음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비중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 좋은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가 결국에는 매매의 승패를 가릅니다. 제 저서에 이 사랑하듯 분산하고 분산하듯 사랑하라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큰 축의 기둥을요. 2차 전지, 반도체, AI, 바이오 이렇게 시장의 중심선상에 있는 섹터를 10% 내외로 담아가고 집중 공략주는 최대 20%까지 모아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지금 핫한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한일령 이렇게 개별 이슈를 포함한 최근에 뭐 플라스틱 개별 이슈도 그랬죠. 이렇게 해지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두고 약 3%씩 데이 트레이딩으로 운영하면서 지루하지 않은 사이클로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걸 가장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뮤논시아, 온코닉 테라퓨틱스, 메타랩스, 뉴로핏 이렇게 다양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 기술적 신호는 복잡함 없이 단순한 게 저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명확하게 보는 건 일봉상으로는 21선을 기준으로 회복하는 종목들은 기세가 회복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 61선을 이탈하는 종목들은 전략적 방어를 해야 되는 교체 신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전강 후 약의 패턴이 지속이 되는데요. 오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쏠리는 테마 안에서 이어지는 스토리 매매를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면은 조금 더 재미있고 편안한 매매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도 방송에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허반석 파트너 외인의 수급. 이거 정말 최근 들어서 환율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외국인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빨래를 해야겠어요. 이 얘기 드리면서 외국인 수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외국인은 바보라서 지금 팔고 있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포트폴리오 압축은 결국엔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함께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30%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러면 이 현금 비중을 언제 축소할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어디다가 메모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했을 때가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리스크가 둔화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3주 연속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미니 선물 또는 기관 현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살 때
같이 지수가 반등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유입도 가담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하나의 사이클이 저점을 딛고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왜 3일인가? 하루는 이거 뭐 일시적인 이벤트성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틀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가 될 수 있고요. 3일 연속으로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의 전환, 포지션의 변화가 확고해졌다라는 시그널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적중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차트 잠깐 흐름 보시면요. 지난 4월 달 저점을 디딜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지속됐는데요. 특히 10월부터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10월 1일 그리고 10월 15일, 10월 24일 이 단 3거래일을 빼고서 외국인은 한 방향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국인이 더 이상 매도를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5천억 원 이상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가 수급적인 리스크 완화 시그널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그때부터 좀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게 저희 여러분들 바닥을 다지고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짚는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던 장 속에서도 선방한 시총 상위주들이 있죠. 진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종목 HD 현대중공업 대 알테오젠. 두 분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마에스트로 허반석 파트너는 역시나 바이오인 알테오젠을,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HD 현대중공업을 뽑아 주셨습니다. 일단 바이오의 남자라고 우리가 또 불러드리고 있는 허반석 파트너, 네. 알테오젠. 오늘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힘을 좀 강하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러분들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제약바이오에서 실체가 있고 특히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쉬어갈 때 담을만 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ADL 바이오도 D&D 파마텍도 LNC 바이오도 그리고 보로노이도 알테오젠도 그다음 리가캠 바이오도 지속적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저점에서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시총 상위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럼 HD 현대중공업은 안 좋은 거야?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는 질문지를 딱 바꿔서 하나를 터득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허반석 파트너는 HD 현대중공업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돌아와서 HD 현대중공업이 올라가면 네. 야, 너 HD 현대중공업 안 좋아한다며? 라는 이야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뭔가 하나 해안이 딱 떠오르듯이 눈이 딱 밝아졌는데요. 저는 오늘 알테오젠과 HD 현대중공업 둘 다 좋다. 방산, 조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알테오젠이 한 55 정도 좋고 네. HD 현대중공업도 45 정도 좋은 거지. 어느 우위를 가릴 수 없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부분들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그보다 더 우선시하는 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 맞춰가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알테오젠이든 HD 현대중공업이든 다시 재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다 긍정적이지만 알테오젠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내가 조선의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근 우리가 조선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HD 현대중공업 자리는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앵커님, 허반석 파트너님이 좋으세요? 제가 좋으세요? 저는 5대5입니다. 네.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제 방송 끝나고 PD님이랑 작가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급락장에서 이 두 종목처럼 덜 빠진 종목은 시장 심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은요, 방어력과 구조적 사이클의 교과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NG라든지 방산 그리고 친환경
성박까지 이어지는 대형 수주 사이클 선상에 있고요. 조선업 특성상 수주 공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동장에서도 실적에서 수주 잔고에서 마진 개선까지 이렇게 구조가 완성되는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초 체력이 있는 종목군이 먼저 살아남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급락장에서 버틴 시나리오도 이 바이오 중에서도 그리고 또 조선 중에서도 대표로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판가름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조선해양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더 보자.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또 담아야 할 섹터와 조금은 쉬어가야 할 섹터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일단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마에스트로 허반석 파트너의 답은 바이오는 지켜보되 건설은 조금 두고 보자. 우리 박지은 파트너 HBM 테스트 장비는 지켜보되 실적 부재한 성장주는 조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허반석 파트너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AI 버블과 무관한 섹터입니다. 결국엔 경기와 무관하고 비탄력, 저평가 섹터고 현재 수급의 집중도와 강도가 모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집중 이어갈 필요가 있고 빅파마의 연말 투자나 빅딜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건설 섹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규제 완화나 주거 정책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단기 테마성 시그널에 불과할 것 같다. 결국엔 실적으로 실체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시간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섹터에서의 트레이딩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AI가 속도를 늦추더라도 테스트와 검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크로와 상관없는 이 확정 수요 구조를 오늘 시장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준 흐름이고요. 또 변동장에서도 기관 수급의 피난처가 된 쪽이 오히려 HBM의 테스트 장비 쪽이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진짜 돈이 들어오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중 축소 섹터는 이렇게 제가 이런 종목들 말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는 종목들, 개별 이슈를 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젠슨왕이 깐부치킨에서 치킨을 먹었는데 교촌 F&B가 상승한다. 뭐 이런 것처럼 AI에 관련된 실적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 트레이딩 종목과 펀더멘탈의 종목은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시장을 누가 더 잘 아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재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부재한 종목들은 축소를 하는 의견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